네, 안녕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하브르타 박미정 TV입니다. 네, 오늘은 창의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의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제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도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창의적으로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저도 창의성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 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창의성 교육 포럼을 많이 들으러 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브루타로 창의성을 좀 더 기를 수 있는지 저희 아들 실천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의성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그 개발 방식에서 사실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초창기 개발할 때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모든 규칙과 정보를 입력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주입식으로 얘기하고 지시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하향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의 개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 정교한 정보를 넣어야 됐고 또 정교한 규칙을 입력을 해야 됐던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다리가 4개이고 꼬리는 하나이고 귀는 2개이고, 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지나가면 그냥 알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초창기에는 다리가 4개이고 꼬리는 하나이고 이거는 개고 뭐 이렇게 정교하게 넣었지만 사실은 얘는 고양이와 개조차도 구분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빅데이터를 준 거죠. 많은 사진을 준 거예요. 고양이의 사진을 주었고 뭐 울고 있는 고양이, 또 먹이를 먹는 고양이, 자고 있는 고양이, 우리 강아지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올리는 SNS, 뭐 온갖 인터넷에 널려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사진들이죠. 그리고 문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스스로 오차를 줄여가면서 학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 아예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이제 상향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일일이 주입시키고 지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한번 겪어보고 또 행동해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그들을 발전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자꾸 지시하고 암기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창의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나.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창의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공지능의 개발 방식, 네, 이런 것까지 살짝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하브루타를 하면 뭐가 좋나요? 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우리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놨었습니다. 독서라든가 또 여행이라든지. 그러면 오늘은 여행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행이 왜 창의성에 도움이 될까요? 네.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그런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계속 낯선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죠. 예를 들면 뭐 어디 필리핀을 놀러 간다 생각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또 여기는 겨울이지만 거기는 무더운 여름일 가능성이 높고 또 언어라든지 음식, 교통 이런 것들이 정말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또 사용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낯선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낯선 경험이 바로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 다른 문화를 겪으면서 우리의 두뇌는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력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좋은 상해성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여행의 하브르타, 우리 질문을 하고 여행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하브르타를 하고 가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여행 계획 세워서 다녀왔던 그 여행 하브르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저희 가족은 그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었어요. 지금은 일본 물건들 불매 운동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좀 일본 여행도 꺼려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작년에는 또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굉장히 많이들 다녀오시고 했는데 저희도 그때 일본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계획을 하게 됐냐면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 아시죠? 스쿠버 다이빙 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남자애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물놀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고 싶어 한 겁니다. 선우가.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계획을 짜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점, 뭐 관광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짜봐. 괜찮으면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 아들이 계획을 다 짠 겁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 대중교통 타고 어떻게 숙소로 갈 건지, 그리고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은 하루만 하는 거니까 나머지 일정 동안 다닐 관광지, 또 음식, 일본 맛집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PPT로 이제 자료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도 되겠어 하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된 건데 그 무렵에 또 저는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함께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빠와 둘만의 여행이 된 겁니다. 저는 살짝 좀 제가 못 가니까 걱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그 며칠 전에 저희 선우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빠와 둘이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저희 집에 왔길래 재밌게 놀고 왔어?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는 아빠랑 둘이 안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재밌었어? 그랬더니 이 아빠는 이제 합리적으로 했죠. 왜냐면 날도 덥고 동남아로 갔었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었던 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많았었는데 다 아빠 맘대로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랑 둘만의 여행은 이제 안 갈 거라고 예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지인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떤 집에서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대요. 그런데 더 자라면 이제 부모와 점점 멀어지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그래도 그 기간 동안은 가족들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크기 전에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계속 차에서 핸드폰만 하고 관광지에서도 자기는 힘들어서 쉰다 그러고 계속 투덜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버님이 네 바로 그겁니다. 폭발하신 거죠. 결국은 아들이 먼저 비행기 태워서 아들을 보내고 이 부모님들은 그냥 끝까지 계시다가 오셨다고 해요. 같이 오기는 또 자존심 상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막 웃고 떠들면서 갈 때는 한 비행기 올 때는 다른 비행기 이러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가족들에게 그 여행은 정말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여행이 되지 않았나 상처만 주었던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부르타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예를 들면 아빠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선우와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그때 저 선우하고 하브루타 브레인스토밍 했던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행지는 어디를 갈까? 이 관광지를 여기저기 좀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필요한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고 이날은 수영복하고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 다음날은 뭐 무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모자랑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짐을 챙겼죠.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 친구들 선물은 어떤 걸 사올까? 네, 친한 친구들은 또 선물을 사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이런 것들은 또 안 되니까 일본 여행 다녀오면서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선물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찾았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빠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 또 밤에 심심할 때는 무엇을 할까? 네,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위험한 요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나누면서 이제 짐도 싸고 여행지도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선우가 짐 쌀 때부터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뭐 음식점 또 숙소, 예, 교통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행지에 가면 사실 우리가 계획할 때랑은 정말 다른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변수가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식당이 뭐 300m 거리로 알고 갔었는데 그 2배 되는 거리였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본 여름에 걸어 다니는 거 자체가 사실은 너무 덥잖아요. 만일에 이 여행이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갔던 여행이라면 아이는 왜 식당을 잘못 알아봤냐고 이러면서 짜증짜증을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여행 주도자가 바로 누군가요? 본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조금 실수를 했네? 이러면서 아빠를 살피게 되는 거죠. 짜증을 내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인 마인드와 손님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빠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은 굉장히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고 문제 해결력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도구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렇게 하브루타가 병행된다면 또 주인 의식으로서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여행 하브루타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하브루타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미정 TV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